여러분, 당신 주변에 칭찬을 좀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한테 칭찬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지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칭찬이라는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귀를 달콤하게 간지럽히던 칭찬들, 그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 영광의 왕관이 아니라 고개를 강제로 숙이게 만드는 무거운 쇠사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다크 심리학에서는 그 말의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조종자는 고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으로 춤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 춤추게 하려고 칭찬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죠. 오늘은 칭찬으로 사람을 길들이려는 조종자들이 자주 쓰는 네 가지 말버릇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이 들은 그 칭찬이 호의였는지 아니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는지 그 소름 돋는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심리 조종자의 92%는 초면에 과도한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깊은 결핍을 귀신같이 찾아내죠. 그리고 그 틈새로 특별함이라는 치명적인 마약을 주입합니다. 마치 이름 없는 들꽃에 정성스레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꽃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것이 예뻐서가 아니라 화분이라는 좁은 감옥에 가둬두기 위해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소한 친절을 세상에 없던 고귀한 성품으로 둔갑시킵니다. 이토록 섬세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이 한마디에 당신의 이성은 마비되고 뇌는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조종자는 결코 아무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용 가치가 확실한 사냥감에게만 인생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이 그 특별한 대우에 취해 미소 짓는 사이 당신의 발밑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촘촘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들만의 작은 화분에 가두려는 교묘한 밑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수많은 사람 중 왜 하필 당신을 선택한 걸까요? 그 소름 돋는 선별 기준은 지금 공개하는 그들의 첫 번째 말버릇 속에 아주 선명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첫 번째 밧줄은 바로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천사의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렌즈로 보면 이 말은 심리적 고립의 선언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오직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칭찬은 뒤집어 말하면 당신이 아니면 이 짐을 지울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리 위에 번쩍이는 금관을 씌워줍니다. 당신은 그 무게가 감당하기 벅찬 줄도 모르고 왕자에 앉은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왕자는 사실 탈출구가 없는 외딴 섬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밖에 없다는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조종자는 바로 그 욕구의 도화선에 정교하게 불을 붙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특별한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져오는 무리한 부탁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나니까 가능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하고 합리화합니다. 칭찬이라는 마약에 취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갈려나가는 것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호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거절할 권리를 사전에 압수하는 정교한 심리 전술일 뿐입니다. 잠시 멈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일은 당신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들의 타겟 중 가장 거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유능함을 찬양하는 척하며 사실은 당신의 선량함을 착취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게 짊어진 금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쇠사슬로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 사슬을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이미 조종자들의 인정이 당신 자존감을 지탱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동반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원할 때 꺼내쓸 수 있는 맞춤형 도구로 길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달콤한 칭찬은 당신이 그들의 설계대로 움직여줄 때만 유효한 시한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거나 잠시라도 통제권 밖으로 나가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순식간에 성자의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유능함을 인지 삼아 당신을 더 묶어두려 합니다. 여기서 조종자들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주 쓰는 두 번째 말버릇이 등장합니다. 바로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이 왜 이걸 못해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자부심을 노린 가장 잔인한 비수 같습니다. 조종자는 이제 당신의 머리 위에 직접 씌워주었던 그 화려한 금관을 인질로 잡습니다. 이전까지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추앙하며 공들여 탑을 쌓아 올렸죠. 하지만 그 탑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하거나 그들의 기대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칭찬의 형식을 빌린 명백한 적응서적 학대이자 통제의 시작입니다. 다크 심리학은 이를 간헐적 강화를 통한 세뇌라고 부릅니다. 늘 공급하던 따뜻한 햇빛을 예고 없이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당신은 갑작스러운 추위에 당황하며 다시 그 햇빛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게 됩니다. 저번엔 그렇게 완벽하더니 이번엔 왜 이래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스스로를 유능하지 못한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과거 공적을 현재의 실수를 비난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당신의 유능함을 무기로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에게 다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쏟아붓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당신의 인정 욕구와 완벽주의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높은 기준이라는 감옥 안에서 당신은 어느새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한수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없는데도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자가 원하는 완벽한 심리적 종속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오직 자신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평가에만 목매게 만듭니다. 당신이 들었던 그 찬사들은 사실 당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당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미리 높여둔 발판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 숨막히는 압박을 견디다 못해 드디어 용기를 내어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분노하며 소리를 지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무섭고 교묘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조종자들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당신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짧고 나지막한 목소리는 당신의 가슴 속에 독이 든 씨앗을 심습니다. 바로 죄책감이라는 씨앗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상대의 후위를 짓밟는 배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크 심리학이 말하는 조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세 번째 말버릇입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선량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량함을 당신을 공격하는 가장 예리한 무기로 뒤바꿉니다. 그들은 슬픈 미소와 침묵을 활용해 당신을 압박하죠. 가슴이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설계한 심리적 덫에 정확히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덕심을 이용해 당신을 꼭두각시처럼 부리려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배려심이 조종자의 손에 들린 채찍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거절은 당신의 권리이지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종자의 수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장 파괴적인 마지막 가면을 꺼내듭니다.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오직 자신만을 믿게 만드는 말버릇의 정점, 그 소름 돋는 네 번째 말버릇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죠? 이 한마디는 조종자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의 판단력마저 압수하려 듭니다. 사랑과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통제의 칼날을 정교하게 감싸는 것이죠. 마치 새의 날개를 하나씩 꺾으면서 이건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따뜻한 음색에 속아 자신의 날개가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들은 당신의 주변을 하나둘씩 지워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이용 가치만 보지만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나뿐이야 라며 세뇌를 시작하죠.
당신을 아끼는 척하며 당신의 세상을 오직 조종자라는 좁은 방 안에 가둡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오직 그들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평가에만 자신의 가치를 매달게 됩니다. 이것이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칭찬이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위축시키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만들었습니까? 진정한 애정은 당신의 독립을 응원하지만 조종자의 가짜 사랑은 당신의 예속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위해주는 마음은 사실 당신을 영원히 화분 속에 가둬두고 제멋대로 가지를 치려는 삐뚤어진 욕심일 뿐입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마음속에서 울리는 불쾌한 경고음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칭찬으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4가지 말버릇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역시 너밖에 없어. 둘째, 너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걸 못해? 셋째, 너라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네 번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 줄 알지? 이 4가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내뱉는 칭찬의 진짜 목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에 춤추지 말고 잠시 멈춰 그들 말대로 하면 내가 어떤 춤을 출지 생각해 보세요. 그 춤 사이가 내가 원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들이 바라는 모습인지 잠시 멈춰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이란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다크사이드 프로젝트가 펴낸 책 다크 심리학을 직접 읽고 정리한 내용을 제 경험과 생각을 더하여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나다운 나, 더 나은 나를 꿈꾸는 책 그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